2023 예천 군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천의 아들 박정상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의 메카라고 불리는 예천군에서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고향에서 꿈을 키웠던 박정상 프로 입장에서는 더욱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천에 이 전국에 바둑 잘 두는 어린이들이 총 출동을 해서 이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히 다 뿌듯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과연 예천 군수배는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2023 예천군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한국기원이 주최하고요. 예천군 바둑협회가 주관합니다. 네, 초등 최강부를 비롯해서 그 바로 아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 유단자부, 또 고학년부, 저학년부 등 10개 부문에서 선수들이 다퉜는데요. 2023년 9월 9일, 10일 이틀간 펼쳐졌습니다. 스포츠의 메카 예천에서 과연 어떤 어린이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까요? 대국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천 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참가를 했는데요. 총 700명의 선수들이 모였다고 해요. 이창호 국수도 참가를 해서 이 자리를 빛냈고요. 예천군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3 박정상 프로의 개시 선언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국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이창호 국수와 박정상 프로의 팬사인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박정상 프로 엄청 바쁘셨잖아요. 저는 그냥 이창호 국수님께 묻어갔고요. 이창호 국수님께서 2시간 동안 이 사인을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예, 오늘 우리 예천군에서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예천군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주해 왔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어린이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군 어린이들도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어린이 기사님들도 예천을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초등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최혜권 선수와 박태환 선수가 만났는데요. 최혜권 선수입니다. 공암초 5학년이고요. 박태환 선수입니다. 2011년생이고요. 나곡초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두 선수가 짧은 각오를 남겨줬는데요. 열심히 두겠습니다. 우승하고 싶습니다. 너무 귀여운 각오였는데요. 네, 두 선수가 결승전을 치릅니다. 이 두 선수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연구생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대 결승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는데 사실 크게 이변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이 어린이들 중에 누가 가장 강한지 이런 서열은 잘 몰라서 현장에서 많은 그 도장 사범님들께 여쭤봤는데요. 네. 일단 뭐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요. 최혜건 선수는 한 살 아래이긴 하지만 동나이 때 최고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사실 이 나이대에서는 1년 차이가 꽤 큰 차이가 벌어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5학년 최혜건 어린이가 결승에 올라온 것도 대단하고요. 또 이 박태환 선수는 역시 우승 후보답게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8월에 있었던 문체부 장관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미 어렸을 적부터 기량을 뽐내고 있는 선수고요. 최혜권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는데요. 이 장면 보면서 박정상 프로는 어렸을 적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승 경험은 없는데요. 그 준우승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이 당시에 좀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던 그 오리온배라는 대회에서 제가 준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준우승하고도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승을 못한 게 아닌가. 너무 결승에만 올라가도 만족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두 선수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모두가 대국하는. 우승을 목표로 뭐 인터뷰에서도 짧게 하지만 강렬한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바둑에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태환 선수는 경기도에서 기량을 쌓고 있고요. 최혜권 선수는 이 한종진 바둑도장에서 수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최건 선수도 처음에 바둑 시작한 것은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바둑을 시작했는데요. 저와는 좀 묘한 인연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허장의 바둑도장 출신인데 네. 그때 이제 허장의 바둑도장에서 그 허장의 프로의 형님도 같이 바둑 교실을 운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혜건 어린이를 방과 후에서 이제 발굴한 분이 그 허장의 프로의 형님. 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바둑 배울 때 이제 바둑 교실을 같이 운영하셨던 그분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인연이 있네요. 동문은 아니고 뭐 먼 친척벌 되는 동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재밌는 인연인데요. 이제 두 선수 모두 프로를 꿈꾸면서 수학을 하고 있어서 이 전국 어린이 바둑 대회라는 것 자체가 우승컵이 욕심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천에서 펼쳐졌고요. 좌하기 쪽에서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태환 선수와 최혜권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는 프로들이 두는 것과도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좌 쪽의 정석 진행도 그렇고 뭐 과감하게 바로 3-3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뭐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두고 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 아무리 어린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도 꽤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공부량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바둑을 시작할 즈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뭐 신진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과 또 다른 그런 바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은 기존의 바둑을 배우다가 중간에 인공지능을 통한 바둑으로 이제 돌아선 케이스라면 이 두 어린이는 시작부터 인공지능과 함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 나중에 바둑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음. 네, 지금도 이 수에 대해서 바로 응수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당장 모자를 덮어 씌우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이제 행마가 되는데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을 때 최혜건 선수는 이제 이수와 이수 교환을 하나 해놔서 상변 쪽의 폭을 넓힐 때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태환 선수가 지금 한 칸 뛰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이 좌변 쪽을 두지 않았으니 내가 먼저 두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이쪽을 덮어 씌우면서 싸우다 보면 이런 곳에 이제 백돌이 벽이 쌓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흙이 먼저 여기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하나 걸쳐두고 좌변을 싸우려 했던 것이 최혜건 선수의 의도였고 박태환 선수도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한 칸 뛰어서 상대의 의도를 거슬렀습니다. 그렇네요. 행마가 너무 훌륭한데요. 다음에 들여다보는 자리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 부분에 침입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혜건 선수가 한 칸을 뛰어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신의 모양을 지켰습니다. 네. 자, 두 선수 포석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오늘 방송을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분들 많겠지만 두 선수는 꼭 이 방송을 챙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박정상 해설위원이 이 두 선수들에게 가르쳐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중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자, 여기서 붙여갔습니다. 독특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수도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쪽 부분을 둔다면 날일자나 한 칸으로 걸치는 것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쪽에서 다가서는 수가 있었지만 여기 붙이는 수는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이쪽을 젖히면 이쪽을 젖히고
이쪽을 젖히면 이쪽을 젖히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 붙임수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늘었을 때는 안에서 빠르게 교환을 한 후에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뭔가 좀 타이트하게 걸쳐갔다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받아도 흙은 그 다음 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프로기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수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붙이고 최혜권 선수는 안쪽으로 젖혀서 정리를 합니다. 같이 싸우겠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이제 백이 끊으면 싸우겠다는 뜻인데 네. 과연 끊어갈지.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을 단수 치면 좀 온순한 선택이 되겠고요. 여기를 단수 치고 한 번 더 단수 치고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전투가 펼쳐지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백돌이 강한 곳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뭐 백돌을 잡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흙돌을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바깥쪽에서 좋은 모양을 만드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요? 그냥 단수 쳐서 받아두었습니다. 최혜권 선수가 전투는 살짝 피했네요. 네. 저도 이제 대국 현장에서 두 어린이가 주는 것을 봤었는데 제가 받은 느낌도 그렇고 몇몇 이 프로에게 이 두 선수를 아는 프로들에게 이 두 선수의 기풍을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박태환 선수는 좀 침착한 기풍이고 이 최혜건 선수는 뭐랄까요 그때그때 좀 카멜레온처럼 받아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전의 상황에서는 최혜건 선수가 싸움을 피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바둑을 길게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백은 끊어갈 수 있는 자리를 끊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좌상귀 쪽을 단단하게 굳혀 두었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초반 포석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이건 정말 두 선수 사진을 떼놓고 보면 프로가 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포석 진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스승은 이 영생 출신의 아마고수 김성식 사범이고 이 장수영 도장 출신의 또 명지대 바둑학과 졸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박태환 선수가 중간중간 이제 스파링을 하러 장수영 도장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수영 도장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박병규 원장의 이야기로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력도 동나이 때 최고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프로 무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꼭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해설을 맨 처음 시작했던 게 2004년쯤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그램이 그 바둑 TV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들 시합이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어린이들이 지금 바둑 리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지연 프로도 그때 그 대회에 참가했었고요. 네. 와.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서 한국 바둑의 주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두 어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처음에 맡았던 프로그램이 크라운 혜택의 어린이 명인전이었는데 네. 거기 스미레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그렇죠. 영상이 정말 많이 네. 떠들고 있거든요. 그 눈물 네. 흘리는 모습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변에서는 이제 박태환 선수가 여기를 하나 붙이고 또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한 칸 띄었습니다. 이거는 이 백도를 좀 중복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2립 3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2립 2전 두 칸밖에 안 벌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는 백돌의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네. 대신에 백은 이제 이쪽 3-3이나 이쪽 침투를 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도 주변에 백돌이 꽤 강하기 때문에 침투가 강력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침착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장면에서는 이곳 침투를 노리는 게 좀 어땠을까 싶고요. 아, 지금 당장이에요. 네. 지금 이곳을 둔다면 여기를 밀고 올라오는 것과 넘는 게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면 여기를 밀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끊고 충분히 백이 싸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백이 좀 이쪽을 노렸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만약 여기를 뒀다면 흙이 이렇게 뒤로 물러섰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자체로 백이 만족입니다. 흑돌은 계속해서 쫓기게 되고요. 이 자리도 분명 두텁고 좋은 자리지만 오늘 최혜건 선수는 여기 단수 그리고 여기 호구 치는 수 조금 결승전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약간 움츠러든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자 박태환 선수가 바로 지켜두었네요. 네, 그쪽이 신경이 쓰였겠죠. 훌륭한 한 수가 나왔고요. 네. 박태환 선수는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있네요. 네, 일단 상변 쪽에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날일자로 행마를 했는데 네. 저 수는 좀 어떤가요? 이 수도 그 앞선 백의 수들과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 수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면서 흑도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백돌이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합니다. 그러면 백의 수는 날일자보다는 뭐 눈목자나 좀 더 활발하게 두더라도 충분히 행마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조금 경직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저 수도 좀 너무 견고했나요? 뭐 저수 자체를 완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 앞선 수들과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견고한 행마만 펼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 게 또 바둑 내용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린이 바둑 대회 결승에서 패했을 때도 글쎄요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기량보다 좀 못 뒀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 결승전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압박감이 있죠. 그렇죠. 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 그래프 보면 팽팽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네, 두 선수가 이제 팽팽하게 초반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초반 연구는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이 나이대 연구생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실력을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선수가 나이는 조금 다르지만 각 나이대에서 최고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6학년 중에 가장 잘 두는 박태환 어린이와 전국에서 5학년 중에 가장 잘 두는 최혜건 어린이가 이 예천군수배 결승에서 맞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좌변 쪽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급소를 두면서 압박을 가했는데 네. 저 압박이 잘 안 되나요? 일단 좀 실속 없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박태환 선수가 정확하게 찔러갔어요. 지금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이제 좌변 쪽을 틀어막고 흙의 안정을 꾀한다면 지금 백은 이렇게 압박하는 수들은 두텁지만 실속 있는 수들은 아닙니다. 네. 앞선 이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텁게 뒀는데도 쉽게 흙의 안정을 꾀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의 상황에서 이 한 수와 흙이 안정을 하는 이수의 교환은 백이 좀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네. 백이 돌을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그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 흙이 쉽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군요. 네, 조금 경직된 행마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흙이 먼저 두더라도 여기는 들여다보고 막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네. 이 백돌이 없더라도요. 이 백돌이 없어도 두고 싶은 자리를 백이 먼저 두었는데도 상대에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백의 이 느슨한 행마를 박태환 선수가 지금 적절하게 꼬집으면서
흙이 살짝 앞서 나가는 포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어디를 두었어야 됐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쪽은 그냥 안 두거나 둔다면 차라리 이 부근으로 공격을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내모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백이 이런 데 날짜를 두는 게 이제 흙돌이 여기 없을 때죠. 네. 이 자체로 10집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 흙돌을 괴롭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그렇게 엷은 데가 없는데 너무 두터움에 두터움을 더한 느낌에서 실속을 상대에게 좀 빼앗겼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연구 모드로 이 두 선수가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집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저 방향이 아니라면 네, 다른 방향이라면 어디가 가장 최선이었을까요? 제가 백이었다면 이 수로는 그냥 여기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지금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쪽에서 공격을 가서 바깥쪽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부터 좀 싸움의 전단을 구해서 이제 좀 더 폭넓게 시야를 전국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최혜권 선수가 아쉬운 수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승부는 깁니다. 최혜권 선수와 박태환 선수의 초등 최강부 결승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23 예천군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 초등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최혜권 선수의 아쉬운 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두 선수의 승률은 팽팽하고요. 네, 아직은 멀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변 쪽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최혜권 선수가 우변 쪽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박태환 선수가 이제 말뚝을 박는다고 하죠. 좀 늘어서 귀를 지켜두었는데요. 이제 이 수로 흙이 강하게 둔다면 바깥쪽에서 덮어 씌우는 게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랬다면 백은 이 3-3을 통해서 이 백돌과 이 백돌의 이 콤비네이션으로 늘면 들여다보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안쪽에서 지켰고요. 지금 뭐 서로가 단단하게 행마를 하면서 좀 추후의 싸움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우변 쪽에 손을 빼고 바로 하변 쪽으로 들어갔어요. 저수는 성동격서의 느낌이 정말 짙게 묻어납니다. 어. 일단은 여기가 흙이 누르거나 날일자로 둔다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네. 뭔가 여기 나가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부분 두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나오는 걸 보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씌우는 걸 보기 때문에 좀 여기서 부피를 키워놓고 양동작전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박태환 선수의 생각이었고요. 그 생각을 최혜건 선수가 읽었기 때문에 역으로 흙이 두면 급소 자리인 이곳을 가서 이 한 점은 내주고 이쪽에 2점 공격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선수의 전략 싸움이 여기서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수는 좀 좋은 전략입니다. 전략으로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급소 가는 게 어땠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면 백의 행마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날일자 두면 급소를 막고 해서 그런 게 어땠을까 싶고 여기 들어가는 수 자체는 좋은 전략이었는데 이 무생무치 백의 행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대 의도를 딱 꿰뚫어 봤기 때문에 반발을 제대로 했고 바꿔치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도 여기서는 흠칫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원하는 의도대로 해주지 않은 최혜권 선수입니다. 이제 붙여서 중앙 쪽을 끊어가는데요. 지금 저수는 101점이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잡혔음에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따내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데 이제 백이 선수 활용하고 이제 중앙을 두텁게 했기 때문에 이 2점을 공격을 들어간다면 여기도 두텁고 그러니까 사방이 백의 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백이 좋다. 이게 이제 최혜건 선수의 의도입니다. 반대편을 두텁게 해놓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이었군요. 네. 이제 잡아주면 단수치고 이 2점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박태환 선수가 손을 뺐어요. 반발이 들어왔습니다. 네. 반발이 들어왔는데 어떨지. 일단 재밌는 것은 여기 침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 둔 것은 양동 작전을 위해서 침투를 했는데 이수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었잖아요. 지금도 최혜건 선수가 여기에 붙여 끄는 것은 네. 이 두 점 공격을 보는 건데 박태환 선수가 지금 여기를 두니까 상대 의도를 좀 거스르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이수가 좀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부터요. 그렇네요. 아마 여기 그렇죠.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수는 여기는 무조건 젖혀서 한 점 잡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렇게 됐다면 다음에 이제 여기 단수 치는 순간 연결이기 때문에 또 흑이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끊고 팩감 쓰고 나서 여기 있거나 이렇게 뚫으면 되게 모양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추후에 흑의 형태를 좀 무너뜨리는 수였습니다. 근데 최혜건 선수는 지금 이 자리가 좌변 쪽에 흑의 약점이 있지 않냐 하면서 둔 것인데 박태환 선수가 아니다라고 아예 그냥 여기를 한 번 더 가일수하니까 이제는 사방이 엷었던 흑돌이 다 두터워졌고요. 결국 이 치중으로 이 부근에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 두 번의 연타는 백에겐 좀 치명적입니다. 네. 그러면 좌변에서 뭔가 이득을 얻어야겠는데요. 지금 최대 승부처이고요. 최혜건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에는 이 큰 자리를 내주더라도 좌변에서 뭔가가 있다라는 뜻인데 과연 그럴지. 일단 이 치중은 여기 넘는 수와 이쪽 붙이는 수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선수의 판단이 갈렸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박태환 선수 여기 붙인 것은 이 단수치는 다시 흑돌이 생활하는 수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붙이는 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여기 단수는 남아있고 여기를 받는다면 흑이 여기를 내려섰을 때 여기 붙이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흑돌이 여기 돌이 왔으니까요.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박태환 선수가 위기를 너무 잘 넘겼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습이 쉬워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어린이에게 이 결정적인 어떤 지금의 형세를 만든 차이는 이 부근에서 흑돌을 강력하게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최혜건 선수와 그것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손을 빼고 나서 여기 타개에 성공한 이 박태환 선수, 그 차이가 지금의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혜권 선수도 정말 잘 뒀는데 한 번의 실수였거든요. 네. 너무 이 좌변 쪽 공격에 집착한 게 실속 있는 자리를 빼앗기면서 지금은 좀 백이 위기인 상황이고요. 집으로 상당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연타를 당하면서 백이 얻은 것은 두터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두터움을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두 번 두면서 전부 오히려 이 흑의 열분을 두텁게 잘 지켜냈고 그러면서 집도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기입니다. 흑이 너무 잘 풀렸네요. 이제 최혜권 선수가 상변 쪽에 다시 승부수를 던져봤는데요. 네. 들어가서 원래 있었던 약점이었는데 사실 박태환 선수가 그 전에 한 번 더 지켜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흑돌이 없을 때는 분명 굉장히 통렬한 침입이었는데 네. 지금은 여기가 대서 뭐 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곳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 즉 공격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승부수성이 짙습니다. 상변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차단을 한 후에 건너붙여서 좀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근데 흙이 너무 두터워서 백이 잘 안 될 것 같네요. 거의 뭐 올인인데요. 네, 안쪽에서 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두어간 수들은 다 악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형세 판단은 지금 최혜건 선수도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수를 둔다는 것은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지금 수순이 길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백이 뭔가를 할 때가 많지는 않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걸고 지금 그쪽에서 수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애초에 흙이 지켜두었던 이 자리가 정말 빛나는 자리에 돌이 가 있습니다. 지금 딱 절묘한 자리에 가 있네요, 돌이. 박태환 선수도 이 약점을 예상하고 데뷔를 한 것이고요. 최혜권 선수가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나가면 이렇게 딱 연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미리 해뒀는데요. 여기서 단수 칠 때 나가면 백의 그 노림수에 걸려 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나가면 이쪽을 두고 따낼 때 여기를 딱 이어서 미리 교환해둔 이수와 이수의 그 교환이 빛나게 됩니다. 이건 딱 걸렸네요. 박태환 선수가 침착하게 뒤로 받으면서 이건 잘 안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으면 이쪽을 딱 찔러서 따내면 뒤에서 단수 쳐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내고 버텼는데요. 네, 백의 수가 너무 없죠. 지금 여기 빵 따냄이 남아 있고 여기 찝으면 수가 세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젖혀놔도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상전은 좀 힘든 상황이고요. 최혜건 선수가 좀 무리한 작전을 걸어갔는데 박태환 선수가 정확하게 방어해내면서 계속 집 차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패 모양도 잘 안 만들어지고요. 네.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 최혜권 선수의 승부수들을 잘 응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게 뭐 두 선수가 실력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아주 작은 서로의 판단 차이가 결국은 최혜건 선수를 이쪽 공격을 무리하게 하게끔 만들었고 제대로 방어해내고 그러니까 좀 해볼 데가 없다고 본 최혜건 선수가 이쪽에서 좀 더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다가 다시 정확한 방어에 막혀서 실패하고 지금 박태환 선수가 정확하게 받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무리를 응징하면서 집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이런 것 같아요. 한 2대 0으로 지고 있으면 당연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평소와는 다른 조금 무리한 작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가 방어하면 다시 뒷공간이 뚫리고 그러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둑이 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실력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혜권 선수의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박태환 선수가 너무 잘 막아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받아치면서 처음엔 대세에서 앞서 나가다가 이젠 부분 수익기에서 잘 방어해내고 크게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차이를 벌려둔 것은 박태환 선수가 좌변에서의 수익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좌변에서부터 차이를 크게 벌리면서 박태환 선수가 많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이 예천군에서 전국 어린이 바둑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예천군에서는 바둑 대회가 예천 군민들 대상으로는 열렸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어린이 바둑 대회로 규모를 좀 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예천으로 이주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 중에는 특별하게 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번 어린이 대회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방들은 인구수가 줄어서 참 큰 문제라고 하는데 예천군은 또 특별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대회도 개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박정상 해설위원을 앞서 제가 예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천이 고향이시라고요. 네,
뭐 정확히는 출향이 2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예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방문했었고요. 실제로 뭐 문중의 어르신들은 아직도 예천에 많이 계시고 이번 예천 군수배 어린이 바둑 대회에도 제가 이 문중 어르신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고향에서 전국 규모의 바둑 대회가 열리면 참 어떤 기분일까요? 뿌듯하겠어요. 네, 너무 기분 좋죠. 네. 뭐 저도 어린이 대회에 몇 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예천 군수배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예천군이 스포츠의 메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바둑뿐만 아니라 양궁의 발전에도 꽤 큰 이바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천군 출신인 선수 중에서 김진호 선수라고 양궁 선수가 유명하고요. 또 바둑 프로 기사 중에서는 박정상 프로가 유명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6년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에도 예천에 가서 이제 예천 군민 분들하고 이렇게 바둑도 두고 또 군수도 예방하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항상 네, 제 마음속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네, 아버지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을 또 이 가르침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 전국 어린이 바둑 대회가 열린 것도 박정상 프로가 이렇게 화력이 없었으면 이 어린이 바둑 대회가 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겸손하십니다. 이번에 특히 좀 뿌듯했던 것은 네. 이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국수가 같이 예천에 내려가서 또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제 뭐 사인회도 하고 하면서 좀 더 대회가 풍성해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이창호 국수께 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어린 선수들이 이창호 국수 하면 아직도 알아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나이 차인데 이 어린 선수들은 모두가 이창호 선수를 알고 또 이번 어린이 바둑 대회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린 선수들이 실제로 좋아했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어릴 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몇 차례 우승을 했었어요. 뭐 지금 일본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류시운 구단에게도 어린이 대회에서 뭐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것은 어떤 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돌 구단도 그랬고 신진서 구단도 그랬고 누구나 어린 시절 이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 또 어린이 대회 참가한 경험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의 전설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도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번 대회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전국 어린이 바둑 대회에서 미래의 프로 기사가 또 미래의 세계 1인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창호 구단은 참 굉장히 어렸을 때 입단을 해서 어린이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미취학 아동부에 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창호 국수는 제 당시에? 기억이 맞으면 한 2학년 때쯤에 전국대회 우승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입단 직전에 86년에 프로가 됐으니까 그럼 초등학생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까지는 어린이 대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창호 국수도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줬고요. 이제 최혜권 선수와 박태환 선수 이 바둑 내용에서는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네요. 네, 하변 쪽에서도 이 최건 선수가 여기를 붙이면서 뭔가를 좀 흙이 받아쳐주면 거기서부터 복잡한 싸움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 박태환 선수가 그냥 집으로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가장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국면의 결정이 지어지고 있고 해볼 것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굉장히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안전하게 판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네.
이 두 선수가 연구생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박태환 선수가 아무래도 한 살 형이라서 그런지 연구생 순위로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최혜권 선수와 연구생 조에서 좀 차이가 났었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뭐 당장의 어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앞서 잠깐 언급했던 2004년에 그 어린이 시합 그때 제가 제 기억이 맞으면 이호범 프로에게 했던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때 바둑을 치고 이렇게 울고 있어서 제가 그때 그 초등학생이던 이호범 프로에게 네. 당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당장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노력해서 이제 실력을 쌓아두면 그 실력은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그게 언제 티가 날지는 누구나 다르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연구생 조나 뭐 혹은 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오늘 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패배나 이런 거에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호범 선수가 입단을 했던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이호범 선수가 입단을 했으니까요. 오늘 두 선수 중에 패배하는 선수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프로 무대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동 나이대에 최고수로 꼽히는 어린이들은 거의 프로가 됩니다. 그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두 선수도 이제 프로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은 재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두 선수의 꿈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프로는 아니거든요. 프로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요. 단순 입단뿐만이 아니라 네, 그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두 선수를 만나고 해설하고 인터뷰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스미레 선수가 어린이 바둑대회 출전했을 때 중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영상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닐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스미레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방송도 훗날에는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선수가 나중에 한 10년까지 안 걸릴 수도 있죠. 한 7년 이렇게 지나서 세계대 결승에서 맞붙으면 이 영상이 얼마나 희귀한 영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오늘 바짝 긴장하고 나왔거든요. 네, 이게 한 번 나가고 말 방송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긴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런 그 사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국 어린이대 결승에서 오유진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맞붙고 있는 그런 사진들. 그 사진 정말 유명하죠. 네,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그 두 선수가 각각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굉장히 좀 흐뭇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사진이 되었으니까 이 두 선수의 오늘 대국 방송도 좀 그렇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국면은 계속해서 박태환 선수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 20집의 차이라면 사실 끝내기로 이것을 만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차이입니다. 그렇네요. 현장에서 이 두 선수의 대국을 4강전 때 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사실 4강전에서 용군 갔다 왔어요. 거의 이길 수 없는 바둑을 역전승을 하면서 지금 결승에 진출했고요. 아, 그렇군요. 최혜건 선수는 본인보다도 한 살 더 어린 4학년 이 표현우 선수와 굉장히 치열한 대국 끝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적으로는 이 용군 갔다 온 박태환 선수가 좀 더 내려놓고 편하게 둘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심리적 부담은 덜 했겠네요. 네. 그래서 결승에 진출한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4강에서 패한 이 표현우 어린이나 박선우 어린이도 앞으로 이제 프로 기사가 되고 또 정상권 기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특히 박태환 선수를 준결승에서 뭐 용궁까지 가게 만들었던 이 박선우 어린이는
박병규 프로와 이 김은선 프로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박병규 프로에게 물어봤는데 원래는 박태환 어린이와 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실력이 좀 뒤처지는데 그날은 거의 승리를 거둘 뻔하다가 박태환 선수의 이 노련함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재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프로기사 부부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또 이번 이 예천군 숲의 어린이 대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어린이 대회를 나가도 거의 비슷한데요. 저학년들이 두는 걸 보면 정말 1초에 한 수씩 두거든요. 그 모습이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게 좀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죠. 이제 오늘 최혜권 선수와 박태환 선수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 전에 언급하셨던 표현우 선수와 박선호 선수도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태환 선수와 최혜권 선수의 대국은 이후에도 진행이 되었지만 흑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초등 최강부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최혜권 선수도 정말 잘 두었습니다. 이 초반 포석이 얼마나 연구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네, 중반에 판단 미스가 굉장히 아쉬운 결승전이었습니다. 초등 최강부 결승전이었습니다. 마곡초등학교 6학년 박태환입니다. 오늘 우승해서 기분 좋고 다음에 또 대회 나가고 싶어요. 올해 초등 입단대회에서 입단하고 싶어요. 신진섭 사부님 같은 세계 1위가 되고 싶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에는 시상식도 진행이 됐고요. 초등 최강부 우승을 차지한 박태환 선수입니다. 박지은 선수가 시상을 했어요. 네, 준우승을 차지한 최혜권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의 바둑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비록 어리지만 또 노련함이 보였던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승을 차지한 박태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세를 잡은 이후에 이 상대의 공세에 적절하게 받아치고 또 적절하게 좀 알기 쉽게 정리하면서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혜권 어린이는 오늘 이 중반에 판단 미스가 있었지만 초반 포석에서 아주 팽팽하게 이 국면을 이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태환 선수가 국후의 인터뷰에서 프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오늘 두 선수에게 좀 좋은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국대회 결승이라는 이 무대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이번 경험이 분명 이 두 어린이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바둑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면서 그 즐겨간다면 두 어린이는 프로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두 선수 프로 무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둑TV는 쉽고 편한 해설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정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은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